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재민입니다. 어, 저 열상의 기획 주제에 어떤 근대 문학의 어떤 정전화의 그런 이제 의뢰를 받고 저는 이제 전공은 향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 향가가 어떻게 이제 연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주제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사를 요약을 하고 또 그것을 좀 더 넓혀서 다른 자료로서 같이 보완해서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나에 대해서 1910년, 20년 그리고 30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네 파트인데요. 기존의 해독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각 시기별로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가 해독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현대 지금과 일제시대 직후가 조금씩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저는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48년 동아일보에 나온 그런 신문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여기 지금 이렇게 드리면 이런 어떤 그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제 향가 25수는 해독은 현대 들어서야 겨우 비롯하였는데 권덕규 씨와 일본 사람으로 금택 장삼랑 그다음에 전폐방지진 등이 두세 개를 전개했고 이제 1929년에 여기 좀 소장진평이 또 그 뒤에 1940년에 양주동이 해석해온 것이 향가 해독의 연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읽으면은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하는 점도 사실은 있는데 앞에 권덕규라는 생선 인물이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사람도 향가 연구사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나 혹시 숨겨진 사람은 없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잠깐 일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이런 향가 연구사를 뭐 빠뜨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일단 향가 해독사의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의 요약을 제가 한번 또 쭉 훑어봤습니다. 근데 향가 해독의 향가의 근대라는 아주 매력적인 제목으로 2007년, 8년 임경화 선생님과 고은기 교수님의 1년의 탐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도표로 제가 쭉 이 6개의 논문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향가 해독사의 징검다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은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본에서 임진왜란 때 삼국유사를 가져간 그때부터 추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임진왜란 때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 덕천의 집에 삼국유사가 이제 소장이 되어 있다가 그 꽁꽁 숨겨져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904년에 동경대에서 활자화합니다. 삼국유사를 활자하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이제 밀실에 같이 쓴 향가가 1904년에 대중 혹은 학자, 먼저 학자와 대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을 잘 잡아 놓으셨고 임경화 고은기 교수 잘 잡아 놓으셨고 그 이후로 이제 하지만 이제 그건 소개죠. 이런 향가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이 1904년에서 그, 그 서문을 쓴 그 서문에서 신라말로 된 향가 시도수는 그게 창해 유주라는 그런 간단한 평가지만 아주 핵심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버려진 그런 진주다. 우리가 그 진주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문학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18년에 지금 우리가 연구사가 잡고 있는 최초의 향가해독 처용가가 가느자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있는
23년 이때 아유가이가 또 세 편을 해독을 합니다. 향가를. 그리고 1929년에 오구라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향가를 해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증폭이 돼서 1930년대에 양주동이 드디어 굉장한 이제 볼륨으로 향가를 완성하는 이 5단계로 요약이 됩니다. 연구사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904년의 삼국유사 공간, 삼국유사 발간이 기폭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고은기 교수님도 쓰고 윤영화 선생님도 쓰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폭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문학 연구자들이 한 명씩 그 거기 있는 작품들을 꺼내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유사 향가의 해독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왜 동아일보에서는 건덕규를 제일 앞에 놔뒀느냐? 그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건덕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연구사에서. 근데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건덕규도 있었지만 그것은 의학적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단순한 소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부언으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마리를 찾아서 좀 더 건덕규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 건덕규 말고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당시의 자료를 제가 찾아본 결과가 오늘의 발표 내용입니다. 건덕규는 앞에서 동아일보에서도 말을 했지만 찾아보면은 여기 1923년경에 이미 조선 어문경위라는 그런 책을 써서 향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또 27년도에도 그 23년은 아까 말한 향가 연구에서 두 번째 인물 아유가이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인 것이고 27년은 소창진평이 29년에 논문을 발표하는데 해독을 전체 발표하는데 그 이태 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의 바로 앞에 살짝 걸치면서 건덕규의 향가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향가 해독사를 한번 재조명을 건덕규가 그 정도라면 다른 사람도 있지 않는가 재조명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봅니다. 기존 인식에서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향가가 주목되기 전까지 조선의 어느 누구도 향가를 미해독 상태 국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즉 깜깜하게 보고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이 이제 아까 그런 삼국유사와 의학적인 해독을 하면서 우리가 부차적으로 따라갔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통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향가의 근대적 연구의 효시는 가나자와의 초연가 해독이다가 통설이고 또 다른 통설 초연가 해독에 있어서 우리가 악학계범의 고려가요 초연가를 논일다가와 같은 그런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초연가 해석이 완벽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인들의 어떤 면밀한 자료 수집에 의해서 향가 해독사에 인용이 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현재 시각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자료 소개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통설 두 개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8년 가나자와가 해독한 내용은 지금 여기 보이듯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가나자와의 해독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초용가를 쭉 세로로 써놓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알파벳으로 쓴 이것이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넘밀다가의 해독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소창진평에게 막 소개가 되면서 소창진평의 책에 소개가 되면서 최초 해독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별 비판 없이 쭉 첫 해독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잡지를 찾아보다 보니까는 안황이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안황이라는 이분의 저술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쭉 그냥 위로 계속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듯이 1915년에 안학 자산 안자산이 조선의 문학이라는 학시광이라는 잡지에 조선의 문학이라는 그런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찬기 파랑가를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쭉 나옵니다. 안민가도 나오고 기파가도 나오고 그중에 충담이 부른 그런 창기파랑가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아마도 중국 문학에서는 국어를 한문어로 기사하였으나 그때는 노래가 아마 많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문 정통의 한문은 아니고 국어를 한문으로 한 그런 어떤 표기 방식으로 노래를 많이 불렀고 그것을 내가 신라의 문학사로 소개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연구사가 지금 우리가 한강에서 100년이 좀 지났다고 말하지만 1918년에서 기점을 잡은 것인데 이 점을 우리는 좀 더 면밀히 봐야 되지 않나. 효시가 과연 이렇다면 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 자료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아카케이범의 처용가 때문에 처용가를 가나자와가 인용을 했고 그것에서 처음 향가 해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한 그런 통설이 있는데 그것 역시 한번 제거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회의는 오늘 질의를 해주시는 공기 교수님께서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카케이범에 있는 그 내용과 가나자와가 풀이한 그 내용을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희 교수님께서 일행도 다르고 오행도 다르다. 그걸 봤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이거 안 보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밝은 달에 내 것이 내의 은희와라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 가나자와는 달이 밝구나라고 감탄하고 끝내고 여기도 나의 아래이고 그래서 나의 아래라고 하를 한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걸 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한 것이 바로 아카케의 처용을 보지 않고 했을 수 있다라고 회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자와는 처용가의 해독을 이두의 연구라는 짧은 논문에서 문학작품으로 가져와서 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의 시각은 전부 이두적인 시각으로 처용가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자와가 아카케미에 기댄 게 아니라 이두적인 어떤 그런 감각으로 이걸 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제가 한 이두식으로 처용가를 풀어봤습니다. 이두라는 것이 유서필지에 조선 말까지 쭉 전해져 오고 그 발음이 다 적혀 있습니다. 가령 이두에 보면은 전부 유서필지에만 가져왔는데요. 뭐 가세아, 그 다음에 이라두, 여기 보면 하여라 해서 전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요 전체가 이두의 발음들입니다. 그럼 이두의 발음만 떼어가지고 처용가에 적혀 있는 동명 밝은 달에 할 때 랑자를 이두 발음으로 넣고 또 밤들이 할 때 이를 이두 발음으로 쭉 넣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달아 밤들이 놀고 가다가 들어사 해서 침의 복원해서 쭉 이렇게 한문 플러스 이두인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칭이 된 것을 시로 다시 바꿔봤습니다. 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아카케임을 보지 않고 이두식으로 다시 꽤 맞춘 것입니다. 꽤 맞추면 이렇게 되는데 이 발음들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나자와의 시에 전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이두의 시각으로 풀이한 것이지 아카케임의 시각으로 풀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르고 이두랑 더 동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점으로 1918년 가나자와 1923년의 아유가이는 아카게임을 보지 않은 것으로 되는데 1924년 1월 1일에 조선일보에 신채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처형가를 다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히 저자가 삼국유사와 아카게범에 참조하여 해석한 그런 작품을 싣겠다라고 해서 24년에 씻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용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소창진평이 드디어 1929년에 처음 아카게범을 언급을 합니다. 소창진평은 아예 밝힙니다. 처형가를 하면서 아카게범에 이런 게 있다. 나는 그것에 따라서 참조해서 해석하겠다라고 드디어 세 번째 일본 학자만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1929년의 일이고
신채호가 소개한 것은 1924년의 일이니까는 더 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채호가 악학개혁을 끌어들였다. 즉 향가 연구의 자료 보강이 대부분 일본인들이 했다라고 우리는 지레짐작을 하지만 중요한 끈끈의 몇 개의 문서들은 우리가 갖다 인용을 한 것이 더 앞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서 20년대의 향가 연구사가 지금은 일본인이 주고 우리가 종이라는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1915년에 안학이 이미 향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결국은 문학사로 끌어들인 것은 우리가 제일 빠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들 중에 중요한 자료, 악학개분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가져온 것이 크니 일본과 우리가 일본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본과 우리가 서로 얽히면서 주고받으면서 향가 해석이 1920년에 진행됐던 것이고 20년대의 제일 말미 1929년에 오구라가 전체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것의 해결을 위한 어떤 힘을 우리와 일본이 같이 온축해가고 있었다, 저장해가고 있었다. 그 결과가 바로 30년대를 이끈 29년의 오구라의 책이다. 그렇게 20년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0년인데요. 30년대에는 통설은 이렇습니다. 통설은 29년에 소창진평이 전체적으로 해독을 하고 이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게 또 은사상이라는 일본 최고의 학술상을 받으면서 조선인들에게 온 신문의 대서특필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학문적인 자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통설은 맞습니다. 통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창진평이 개척한 이 파천항의 공간에서 양주동이 비약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 고교형 다카시가 동료 교수입니다. 소창진평의 동료 교수로서 문학을 맡은 교수로서 그 책이 나오자마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소창 박사의 전부 해독한 이런 것은 전대 미도의 천지를 개척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좋은 평가를 해주면서 소창진평의 업적이 우리에게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또 양주동에 대해서도 온갖 신문에 양주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신진학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혁명하다, 향가 연구에 혁명하다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 1930년대에 대한 우리의 통설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소창진평이 열었고 양주동이 훨씬 정복을 시켜서 안정을 시켰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소창진평의 그 해석은 불완전한 것일 뿐더러 양주동은 1935년에 원앙생가에 대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그 학계에 데뷔를 하고 전체적인 해독은 1942년에 끝을 냅니다. 그런데 1942년이 오기 전에 1936년에서 1940년 사이에 양주동의 고가 연구에 들어갈 법한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의 소개 그리고 해석의 방식들이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조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료를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소창진평이 우리가 지금 교전에 본 해독사 금택 가나자와 그 다음에 아유가의 소창진평으로 이어지는 이 세 개의 향가 해독은 보면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의 가운데서 잘 보시면 이 금택장사 가나자와는 그냥 직관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이 정도로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해독인 것이죠. 하지만 아유가이는 뭔가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어떤 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아유가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춘항이라고 소개받던 전인 미도로 소개받던 소창진평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전체를 다룰 뿐더러 이 글자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다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한글 문헌들을 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30년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요 1, 2단계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유명한 학자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이, 그 당시로서는 유명한 학자들이지만 알려진 학자들이
향가 해독에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수준이 이 소창진평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말씀드리기 위한 전제로서 요 표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풍부한 용례들이 양주동은 소창진평보다 책이 한 3배는 두꺼울까요? 용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소창진평은 가느다랗게 몇 개의 용례로서 끝을 냈지만 양정선생님은 훨씬 더 많은 용례로서 더 정확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독을 해내는 그런 이제 스텝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주동 선생님이 혼자 그것을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설은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창진평 이후 양주동에 의해 되어왔다라고 집중이 되어 있지만 통설은 하지만立교대학의 유학파였던 유창선 또 마영화 교사쿠와 교류했던 전몽수 그 다음 소창진평 경성제대 출신이죠. 에게 배웠던 신태현도 36년부터 40년간의 많은 연구를 발표를 합니다. 신문지상에 잡지상에. 그래서 그 3명을 소개하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창선은 36년에 집중적으로 전편을 다 해독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해에 다 했는지 그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인데 아마도 그것은 미리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일주일만 쓴다고 하지만 사실 한 1, 2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5년, 34년에 이미 상당히 연구를 진행을 시키다가 바로 양주동이 1935년에 그걸 하니까 바로 그 이어서 폭발적으로 그냥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창선의 해독이 있는데 해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독이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1930년대 중반이 되면은 드디어 대학교 졸업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학명 수준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사학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그 패턴 자체가 딱 학자처럼 바뀝니다. 이전에는 신체호 스타일이었는데 3년 중반이 되면은 완전 진단 학교도 발족이 되고 하면서 조선인들의 학적 수준이 굉장히 그 사람들 말로 네이진의 수준과 방불해졌다고 말하는데 딱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선의 연구 결과를 우리는 앞으로 향가 연구소에 편입을 시켜야 하고 전몽수는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문에 잘못된 의휘를 계속적으로 골라가지고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휘가 소창진평이 보지 못한 모든 책에서 다 가지고 와서 지금 봐도 저 어떻게 찾았지 싶은 정도의 의휘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뭐 향가 전체를 통독을 하진 않았지만 그 향가가 구멍구멍이 나 있죠. 구멍구멍 나 있는 그 구멍에 있는 단어들을 다 학교에 맞추는 그런 신기한 일을 하는데 이분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선구적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전몽수에 대해서 양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말을 별로 볼 게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수긍할 만한 새로운 한 글자의 해독은 첨가되지 않았는데 오직 안민가 중에서 이 엄마란 뜻입니다. 즉 이라는 한 말을 전몽수 씨가 뜻이라고 읽은 것이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더 있습니다만 양정생은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양정생한테 인정을 받는 자체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양정생이 얼마나 자기에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내가 하는 그런 향가 연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산자를 지나는 빗소리만도 못한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전몽수 씨가 지금 우리가 보여도 대단한 사람인데 상당히 뭔가 진전을 주는 그런 해독을 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태현인데요. 오그라에게서 강의를 들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39년부터 신문지상 전편을 해독을 하는데요. 역시 학술적인 단계를 밟았고 여러 좋은 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금방 봤던 이분들은 흔적이 그 뒤로는 잘 없는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북한의 그런 어떤 잡지에서 논문들이 발표된 것이 보이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두 분은 월보를 한 것 같고 신태현 쌤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기존의 공익 교수님도 그렇고 임경학 선생님도 그렇고 잘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우리가 흥미롭고 또 골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붉은 줄기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조명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조명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1915년의 안화, 또 신채호의 악학개범의 인용,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유창선, 전몽수, 그리고 신태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제시대의 그 향가 해독사를 미시적으로 기술할 때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